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 각각 0.3%, 0.8%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제법 밀렸어요. 2% 가까이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된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기술주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상대적으로 좀 제약업종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낙폭이 컸었어요. 개파락 출발을 좀 했었었는데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종가상의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단 기술주들의 흐름들, 뭐 기술 중심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21선을 하회했지만 일단 양봉의 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, S&P 500도 21선을 좀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. 그러면 일단 반등 하락에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오게 된다라면 어제 일단 21선 좀 지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장중에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1선을 장중에 이탈을 했다가 일단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일단 안착을 해 놓은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오늘 시장은 좀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일단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우선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불안불안해요. 사실 안정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.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들이고요. 시장이 일단 좀 까다롭습니다. 까다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, 이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던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,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진 않다. 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예요. 삼성전자가 전날 61선을 지지를 해줬고 일단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시장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했어요. SPG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뭐 추세가 끝났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인공지능 쪽에 있어 솔트룩스라든가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 뭐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죠. 마음 AI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 과열권이고요. 오히려 로봇 쪽보다는 인공지능 쪽 챗GPT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 순환이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. 다만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 너무 좀 큰 폭으로 올라왔다. 뭐 이 정도를 좀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지수 자체, 즉 시장이 까다로워요. 시장이 까다로운 그런 시장입니다. 이런 경우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매에 대한 횟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. 일단은 뭐 지지 라인대가 깨졌다라고 해서 손절을 하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거래를 했다가 잘못하게 된다라면 계좌의 손실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잦은 거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동시만기예요. 동시만기가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주들 좀 많이 빠졌어요. 낙폭과대형으로 좀 빠져 있는 실적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
이번 달 말까지 여유 있게 좀 모아간다?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또는 외국인 쪽의 비중,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몇 개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전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쪽도 제약 쪽이라든가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뭐 자율주행 쪽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반도체 이쪽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. 요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을 받으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좀 올라줘야 돼요. 근데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7월달, 8월달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반등의 크기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선이 깨졌고 121선 언저리 때까지 밀렸어요.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게 반등이 좀 나와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반등이 폭이 얼마만큼 나올 거고 여기에서 박스권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로 기어가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 쪽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포스코 쪽도 마찬가지예요. 포스코 쪽도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 만큼 일단 여기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격을 좁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을 이제 지금부터는 뭐 LNF를 일단 제외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그룹주들인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 타이밍, 손절 타이밍이라는 이런 부분들 안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이제 순환매예요.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도 이제 적게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위에 적게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.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결국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쪽이겠지만 좀 어닝시를 좀 대비하게 된다면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모아가는 조금씩 모으는 전략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전력 쪽이라든가 SOC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전히 실적이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 수급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지수는 삼성전자를 보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쪽에 선물의 흐름을 체크를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수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따라서 지수가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.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뭐 이 구간에서는 계속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으니까 무리하게 뭐 여기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 따라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리거나 좀 밀렸죠. 우리가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거예요. 박스권의 모습들을 좀 보일 거다라고 했으니까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
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도 이제 뭐 길게 보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. 무리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좀 시장을 대응하면 좋다라는 거, 그 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, 여러분들. 그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영상 보시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